네, 오늘과 내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의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1심 선고 결과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이 재판부가 유죄라면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를 했는데 방금 전 나온 1심 판결의 의미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정열 사회부장, 채널A 정치 시그널 앵커인 노은지 정책사회부장, 그리고 정치부 이동은 차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재판에 출석한 김 씨 모습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행태를 들면서 피고인이 당연히 알지 않았겠느냐라는 결론으로 말하면 그런 추론에 의한 추측에 의한 유죄 판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소를 해서 하나하나 밝혀서 진실을 밝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 부장, 조금 전해진 소식인데 1심 재판부가 김혜경 씨에 대해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럼 이 혐의에 대해서 1심은 유죄로 일단은 판단을 한 건가요?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벌금 150만 원인데요. 네.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남편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그 전현직 국회의원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부인에게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아왔거든요. 네. 지난 2월에 아마 기소가 됐으니까 한 9개월 정도 재판이 진행됐는데 오늘 재판부, 수원지법 재판부는 유죄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김혜경 씨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죄를 선고한 거죠. 그렇군요. 근데 앞서 사실 검찰이 구형했던 거는 벌금 300만 원이었는데 이거보다는 조금 낮은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맞습니다. 검찰이 원래 이 김혜경 씨에게 구형을 할 때는 사실상 매수행위를 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하면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원지법 재판부 벌금 150만 원을 선고를 했죠. 그런데 김혜경 씨 측은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해 왔고요. 무죄를 주장한 거에 비하면 어쨌든 오늘 유죄가 선고됐고 150만 원이 선고된 건데 150만 원이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을 넘으면 이 피고인이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5년 동안 박탈되거든요. 물론 김혜경 씨가 지금 당장 공직선거 후보로 출마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 150만 원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김혜경 씨는 나중에 남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더라도 선거운동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는 점에서 150만 원은 의미가 있는 숫자긴 하죠. 근데 이게 아직은 1심인 거고 또 항소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면 최종심까지 가봐야 되는 건가 이런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재판이 끝나고 난 뒤에 김혜경 씨 측 변호인도 이건 추정에 의해서 내려진 판결이다 하면서 항소 의지를 밝혔고요. 검찰도 300만 원을 구형했는데 150만 원만 선고가 났기 때문에 역시 항소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상급심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봐야지 이 지금 150만 원이 확정될 수 있을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런데 김혜경 씨가 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거는 지난 2021년 8월이죠. 이재명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를 선언한 뒤에 있었던 이 점심 식사 자리가 문제였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2020년 8월 2일 날 종로구에 있는 한 중식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때는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나섰던 시점이에요. 당시 경기지사 신분이었죠. 경기지사 신분이었는데 김혜경 씨가 전현직 국회의원 부인들 3명 그리고 본인의 수행원 해갖고는 총 7명이 중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랬군요. 식사비로 13만 원이 나왔고요. 그런데 김혜경 씨의 식사값 2만 6천 원은 선거 캠프의 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10만 4천 원에 해당되는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게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원래는 각자 결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 그러니까 밥을 사는 행위도 기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부행위를 금지되어 있는 기부행위를 경기도청의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결제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제 이 사안과 관련해서 그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를 맡고 있던
경기도청 5급 사무관이었던 배모 씨는 이미 기소가 됐고 네. 그다음에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집행유예형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럼 김혜경 씨가 이 배 씨와 공모를 했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수원지법 1심 재판부는 김혜경 씨가 배모 씨와 공모를 했다. 그리고 이렇게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부 행위를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저 중식당에서 결제를 했다는 10만 4천 원 결제. 그런데 이게 알려지게 된 게 수행원 중 한 명이었던 조명현 씨가 이 대표 부부의 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하면서 이게 세상에 사실 드러나게 됐던 건데 당시 수행비서였던 배모 씨가 이 식사비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내라 이렇게 지시한 정황의 녹취가 사실 있었잖아요. 관련해서 그 녹취 듣고 더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너 본 거 절대 비밀이야. 저 본 거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네가 카운터 같이 생각하고 니네 먹은 거하고 해석해달라고 그러고 네가 갖고 있는 카드를 한 날만 할 거야. 사람일 거. 그리고 나머지는 네가 정해. 근데 이 녹취에 등장하는 배모 씨는 뭐 자신이 판단해서 또 김 씨 모르게 이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김 씨는 몰랐다는 입장이었는데 이 말씀하신 거는 사실 쟁점은 그래서 김혜경 씨가 이걸 알았냐 몰랐냐였을 텐데 1심 법원의 판단은 결국 뭐였습니까? 김혜경 씨는 지난 최후 진술 때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받을 만한 정황이 있었던 건 인정한다. 하지만 이건 내가 주변 사람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있었던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결제와 관련해서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재판 내내 고수해 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재판부의 판단은 김혜경 씨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주지 않은 거죠. 이미 유죄가 확정된 배모 씨와 김혜경 씨가 사실상 이 결제권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공모하고 있었고 그리고 김혜경 씨가 배 씨와의 공범 관계다. 이 부분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전에 이 녹취를 들으셨지만 이 녹취만 가지고 판단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요? 8월 2일 날 있었던 그 식사 결제 외에 전후에 있었던 식사 결제에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그런 기부 행위가 있었는지 각자 따로 결제가 지켜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내려진 선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후의 관행들까지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판단을 내린 거다 이런 설명이신 건데 근데 계속 강조를 해주신 게 뭐 김 씨와 배 씨의 공모 관계 여부인데 어쨌든 법원이 인정을 했다고 하면 이 부분을 어떤 거에 근거를 해서 공모 관계를 인정을 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날 8월 2일 날만 있었던 식사 자리를 재판부가 판단한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비슷한 성격의 식사 모임이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8월 2일 식사 모임에서는 참석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예전에는 다 현금으로 각자 결제를 했는데 이날만 김혜경 씨는 내가 어떻게 결제를 했는지 몰랐다고 했고 참석했던 이제 그 국회의원 배우자 같은 경우는 내가 차를 빼려다가 보니까 이미 결제가 되어 있었다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배소연 씨는 그 안에 있던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를 시켜서 이런 결제를 했는데 그 결제도 사실은 김혜경 씨에게 별로 상의가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재판부가 그러면 이 말을 믿을 것인가 이 사람들을 모두 말을 믿을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전에 있었던 식사 자리들의 어떤 식으로 결제가 된지를 꼼꼼히 봤습니다. 가장 가까운 결제 사례들을 봤더니 예를 들면 5명이 이제 식사를 한 자리가 있었어요. 실제로 5명에 대한 가격이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각자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른 얘기를 해요. 김혜경 씨는 나는 몰랐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배모 씨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결제는 5명이 여기 나와 있던 참석자들 다른 국회의원 부인들의 부인들의 그 식사비에 대한 결제가 아니라 내가 다른 직원을 주기 위해서 포장한 식사비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리고 그 실제로 거기 있었던 국회의원 부인은 내가 현금으로 결제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실제로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 식사 결제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다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현금으로 결제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음식점의 그 현금 결제기 내역에는 현금 결제 내역이 없고 공교롭게도 5명에 대한 식사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식사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5명이었고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어떻게 한참 뒤에 동료에게 줄 식사 때문에 포장을 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빙성의 의문을 제기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8월 2일 식사에 대한 각 이 김혜경 씨를 포함한 이 네. 사람들의 진술도 신뢰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여러 정황을 봤을 때 김 씨 측의 주장의 신빙성이 좀 믿기 어렵다. 이게 재판부의 판단이다라는 설명이신 그렇습니다. 건데 이번 재판부 선고까지 오기까지 쭉 재판을 쭉 취재를 해오셨잖아요. 네. 그럼 이번 선고에서 사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이 좀 눈에 띄십니까? 그 이 사건 자체는 사실은 10만 4천 원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대선 후보의 부인이 되었던 사람에 대한 기소고 재판인데 10만 4천 원짜리 재판이라고 이제 네.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사실 액수나 이런 규모로 봤을 때는 작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검찰은 이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식사의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격을 봐야 한다는 거죠. 이건 자기의 남편인 이재명 대표를 대선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일종의 그 지지를 돈으로 매수하려고 했던 성격의 사건이고 예. 그리고 그 매수하려고 했던 돈이 사실상 우리 세금에서 충당되는 경기도청의 예산으로 만들어졌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의미를 부여했던 건데 실제로 오늘 재판부의 판결 내용에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이 커서가 아니라 김혜경 씨가 이 사건에 대해서 모른다고 일관하고 이런 결제를 한 이유, 이런 결제를 한 책임이 경기도청 직원이었던 배모 씨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네. 그런 부분들을 되게 아프게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봤기 때문에 네.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액수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치 사회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판결이다 이런 설명이신 건데 노 부장. 근데 아까 앞서서 우 부장이 잠깐 설명을 해주시긴 했지만 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만약에 최종심까지 가서 확정이 될 경우에는 배우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건데 그럼 이게 향후에 정말 확정이 된다면 이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뭐 김혜경 씨 본인 스스로 출마할 의향이 있었다면 출마를 못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예. 앞으로 이재명 대표 선거에서 선거 운동도 할 수 없는 거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함께 나서야 되는 현장에는 나타나지 못하게 되는 건데 뭐 이 대표 입장에서는 뭐 한 사람이라도 더 내 선거 운동원으로 띄워주는 게 필요할 텐데 그렇죠. 뭐 우분을 잃는 셈이 될 것 같고요. 당장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거냐 이런 예.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어떤 피선거권 박탈이라든지 의원직 상실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게 그 당시 선거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대선 때는 떨어진 거고 의원직은 이제 총선에서 당선이 된 거다 보니까 그렇죠. 전혀 연관이 예.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조항을 좀 설명드릴까 하는데 네. 뭐 공직선거법상의 후보자의 배우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받았을 경우에는 당선 무효형이 되는 조항이 있어요. 아, 근데 그래요? 이게 예. 대통령 후보자의 경우에는 예외 조항이거든요. 네. 그래서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300만 원이 선고되지도 않았고 절반인 150만 원만 선고되기도 했고 또 이게 대선 때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예. 이재명 대표까지 연결되는 그런 조항은 없어서 김혜경 씨에게만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번에는 1심 선고가 나온 건데 이 점도 사실 궁금합니다, 우 부장. 그럼 네. 최종 판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좀 걸릴까요? 방금 김혜경 씨 측 변호인이 얘기한 것처럼 예. 이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아마 검찰도 본인들이 구형한 것보다는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형량이 나왔기 때문에 항소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상급심 판단을 받을 텐데 이 재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다투는 재판이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법원은 공직선거법 재판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돼서 공직선거 후보자가 당선된 뒤에 임기를 채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른바 633 원칙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재판이라면 1심은 6개월, 2심은 3개월, 3심도 3개월까지. 그래서 최대 1년 안에 공직선거법 재판은 최종 확정 판결이 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김혜경 씨 1심 재판이 끝났고 이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된다면 3개월 안에 끝나는 거고 예. 만약에 다음 재판도 30까지 간다고 하면 3개월이니까 지금 11월이지 않습니까? 네. 6개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안에는 이 원칙대로라면 이 김혜경 씨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수원지검에서 뭐 이 대표랑 김 씨의 법인카드 유용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 판결이 그 수사에도 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네, 이번 판결 부분은 사실은 공직선거법에 해당되는 부분, 그러니까 10만 4천 원에 예. 대한 부분만 재판이 이루어진 거고요. 지금 수원지검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 그러니까 당시는 이제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지사의 부인이었죠. 이 두 사람의 경기도 예산,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해왔는데 예. 지금 이제 수사는 거의 다 끝났고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에 대한 김혜경 씨의 마지막 이제 소명 부분을 남겨놓고 있었는데 김혜경 씨는 지난 9월에 이제 출석을 해서 다만 이제 이미 결론이 정해진 거라고 하면서 진술은 거부했고요. 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이 서면 이제 진술서까지 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답변을 하지 않은 상황인데 만약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 성남지검 같은 경우에는 이달 안에 이 두 사람을 기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예. 10만 4천 원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조명원 씨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폭로된 내용이지만 샌드위치 가격, 과일 가격, 뭐 초밥 가격 거기다가 김혜경 씨가 경기도청 직원이 아닌데도 경기도의 관용 차량을 이용한 그 예. 운전기사의 인건비까지 해서 대략 한 2천만 원 정도를 검찰은 유용을 했다라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만약에 기소가 된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는 사실 소명해야 될 그 규모나 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많아지는 재판을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되는 거죠. 금액으로만 봐도 더 큰 재판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전망이신 건데